윤석열 후보를 두고 당 내에서 잡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고래 멸치 공방까지. 돌고래 멸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체 회의에 저희가 불참을 통보했던 후보들이 결국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를 두고 당내에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이게 참석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이 참석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후보들 어제 이 1위부터 지지율 1위부터 4위까지 이 후보들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뭐라고 질타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 입당하신 두 분하고 또 그렇게 복당을 간곡히 요청하시던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대로 그냥 벌떡 와가지고 하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정책 비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다른 그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라고 지금 그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매우 구태적인 정치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불참한 후보들 거의 규탄 대회가 연상이 될 정도로 이 참석한 대부분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이 각자 개인 플레이할 거면 입당을 왜 했느냐, 당 간판이 필요해서 우리 당에 왔었던 거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 당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됐을 텐데 뭐라고 좀 설명을 하던가요? 네, 권성동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 계인 만큼 윤석열 감싸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당 대표의 장악력과 관계가 없다. 대선 후보 나름대로 다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소집을 하니 참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지도부가 모이라고 해서 절반도 참석을 안 한다면서 애둘러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치는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서 후보들이 유의해서 하면 좋겠다면서 지도부 결정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불참을 놓고 지도부 간 그리고 옹호 세력 간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로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간에 좀 설전이 커지고 있는 건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설명해드린 멸치, 돌고래 이런 발언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죠. 이 고향 지구인 정진석 의원,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주자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두고 구태의연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엔 큰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그 각각의 생장 조건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을 멸치, 고등어, 돌고래로 어떻게 급을 나누어서 이 돌고래를 국민의힘이라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정 의원 외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랑 밀당을 하는 최고위원이 있죠.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후보들이 자기가 짠 일정 때문에 당 행사에 불참하는 건 사실 바쁠 수 있다라고 좀 상황을 이해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당 대표가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랑 사실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사람 당 밖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당 밖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 건데요. 진 전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태웠다, 내가 다 충전시켰다 이런 걸 연출하고 싶어 하니까 후보 진영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비빔밥이니 뭐니 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하고 싸우는 역할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또 당내에서 또 헤게모니를 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싸움을 좀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후보가 되면은 당이라는 게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당 대표가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니 강박관념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선버스에 내가 다 태웠다는 걸 자꾸 대내외적으로 이 공개하고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글쎄요. 멸치와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다르게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개인은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자신의 경쟁력 내세우는 거고요. 당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제1야당이라는 플랫폼에 당신들이 다 들어와야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권의 기싸움, 기득권, 뭐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전 그걸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에게 아직도 예우를 하지 않아서 이준석 흔들기 차원 뭐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해 보이고요.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개인 플레이라고 공격을 하는 또 아까 평론하는 뭐 진중권 교수였나요? 이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결국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지금 시중에 우스갯소리 많이 나오는 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15명에 이르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모여있는 제1야당에 이런 현상 이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야, 대통령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니면 대통령 나도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국민의힘 그러면 언제부터 공식적인 이 경선, 당내 경선이 발진이 되느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런 논란은 이제 다 불식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11월 9일까지 선출을 하는 걸로 날은 정해놨고 그럼 시작은 뭐 60일 전에 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여유 있게 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결정만 남은 걸로 저는 아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발진이 이루어지면 이런 뭐 이벤트성 행사에 누가 왔니 안 왔니 뭐 이런 싸움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이 당 대표는 어차피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뭐 이 선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이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석 기자, 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이준석 대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를 밖에서 기다렸다는 보도는 다른 후보와 같이 행사 진행에 불편함을 느낀 윤석열 예비후보를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관계자와 지도부가 갈등을 유도할 경우에 정확한 게 사실관계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 불만을 드러낸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는요. 후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대표는 후보를 안 띄우고 뭐하냐 이런 말을 할 분들이 대표만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적반하장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터를 받고 화제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이제 조명이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한테 또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걸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요. 센터 자리라고 하잖아요. 중앙에 어떤 제일 주목받는 자리. 뭐 그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저는 양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당대표는 심판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축구 심판이 계속 선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뭐 또 행사하고 이러면 선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선수들은 몸을 풀어야 되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요 며칠 사이에 한 3번 정도 저렇게 대선주자들 다 모았어요. 1차, 2차,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등등 모았는데 이제 과연 당대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자 지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군다나 지금 후보도 많습니다. 거의 뭐 14명 가까운
후보들인데 그렇다면 각자 뛰어서 각자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당대표가 뭐 이것도 행사한다, 자원봉사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처음 보는 장면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당대표는 공정한 심판의 룰을 만드는 것 작업. 이제 이걸 하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라든지 최재형 후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자꾸 왜 지금 지방 일정 가야 되는데 당행사 오라고 그러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지금 다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아마 당 후보 진영이나 중진들은 아니 당신은 심판받아야 된다. 지금 주전 선수가 아니다. 손흥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휴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김은미 기자, 오늘 들어온 소식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 휴가 기간에 어딜 갔길래 휴가 시작하자마자 어딜 갔길래 자가격리가 된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2일에 이 국회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국회를 찾아서 인사한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같은 날 이 윤석열 전 총장 이 국회의원회관에 정말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서 인사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결국 이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결국 윤 전 총장도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휴가 기간인 만큼 이 오늘 윤 전 총장 이 충청도 아버지 윤 전 총장 아버지의 고향이죠. 충청도를 찾을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아산의 현충사 그리고 윤중 고택을 찾을 예정이었었는데 결국 이 자가격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모든 일정이 좀 무산됐습니다. 일단 확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충청권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윤경호 의원님, 글쎄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 없어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도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조금 윤석열 후보로서 욕심을 낼 만한가요? 글쎄요. 근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 충청, 연고, 지역주의 이게 요즘에 통할까요? 전 뭐 그렇다면 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왜 안 나오느냐 이제 반대 이런 얘기 할 텐데 뭐 이번에는 저는 뭐 대선 후보 이번에 깃발 꽂은 상황에서 휴가라는 것도 참 의아하긴 한데요. 뭐 상징적으로 조금 충전을 위해서 뭐 쉬는 거 좋긴 합니다. 그런데 부친 고향 아니면 뭐 현충사 고향 본인하고는 고향은 상관없어요. 전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선거운동 전략에 정말로 써먹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충청 연고, 충청 대망론 이런 얘기는 가능한 좀 자제를 하는 게 요즘에 이 바뀐 세태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 열려 있는 마음 뭐 이런 거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은 윤 후보가 103명의 의원실을 방문한 것 자체를 두고 뭐 국회 내에 뭐 방역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 사람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다른 방도 지금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건 간단한 사태는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어차피 휴가를 얻으셨다고 하니 자가격리 후에도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이 됐죠. 그만큼 좀 밖을 좀 나가는 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게 SNS 소식인데 이동석 기자, 지금 SNS 유독 윤 후보가 그런가요? 반려동물이 자주 나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예비 후보 SNS에 푹 빠져든 것 같은데요. 왜 내가 이런 재미난 걸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윤 예비 후보 오늘은 강아지를 껴안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짤로 사용해도 좋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아빠가 회사를 안 간다 아싸라는 사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반려견을 이용한 자신 알리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일각에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 예비 후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거죠? 맞습니다. 어제 거 아니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인용해가지고 반려동물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관련 발언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은미 기자, 여권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말실수는 이 여권 주자들한테 굉장한 공격의 이 호기를 맞은 셈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권 주자들, 이재명 지사 먼저 일본 극우 세력 수석 대변인입니까?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에 윤 전 총장 혼자 무인도가 있었습니까?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 지적 수준이 드러나는 셀프 디스다. 이만하면 거의 국민 모독 수준이다. 김두관 의원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된다. 1일 1망원 세계 신기록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자가 아닌 당 차원에서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부흥을 기원하는 일본조차도 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일본 극우도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국민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라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현혹시킨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선 일본도 안 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게 알고도 얘기한 거면 이건 범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말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것 같은데,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 야권 내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예비 후보는 윤석열 예비 후보를 향해서요, 말을 편하게 하는 성격인 것 같다. 정치인이 된 다음에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재형 원희룡 예비 후보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정치에 적응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또 최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뭐 제시한 게 있나요? 한 분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러고, 또 한 분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 있고 전혀 엉뚱한 낡은 생각들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벼락 공부한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그 벼락 공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신의 생각, 원래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원희룡 예비 후보는요, 벼락 공부한 티가 확실하게 난다. 연일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하고 있다면서 윤 예비 후보를 비롯한 최재형 전 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 역시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이후에 다시 나와달라며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렸는데요. 지지율 1위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현정 의원,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는 늘 이런 거거든요. 발언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뭔가 조금 불리한 점을 공격하는. 그렇죠. 모처럼 여당이 대동단결된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다가 일단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야당 내부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이제 견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윤 후보가 사실 부산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사실 폭발한 거는 이 지진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면서 그 냉각하는 냉각 발전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물에 잠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냉각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이제 이 폭발 사태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원전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쓰나미로 인한 이제 발전기가 가동 중지된 이거를 이제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금 뭐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라고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원전 자체가 폭파되지 않았다, 방사능이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 후보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또 말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일반인들은 이야기가 다 수정될 수 있지만 대권 후보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메시지 팀이라든지 본인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모르는 건 사실은 준비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뭔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그걸 바로 이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막 이런 과정들은 뭐 여당이든 야당 후보들 간에 다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결국 저 후보한테 나라를 맡겨도 될 것인가? 막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후보 측에서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동석 기자, 뭐라고 좀 이 사안을 좀 보고 있던가요? 네, 바로 앞서가는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맥락들을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서요. 1등 주자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윤 예비후보 캠프 측 입장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등 주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얘기들인데 여기에 대한 단어 한두 가지를 콕 집어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야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1등 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나오더라도 그게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도 굉장히 그 속상해하고 또 좀 자책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른바 그 레드 팀이라고 하죠. 그 레드 팀을 만들어서 좀 재발 방지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재미있었던 점은 바로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예비 후보를 거론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권 내 이재명 예비 후보를 향한 거친 공세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면서요. 아쉬움을 애써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가 참 힘들었었겠다.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인데 하나 더 볼게요. 김은미 기자. 또 밀턴 프리드만 이 발언 그때 당시에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이면 국민의힘 의원인데 또 충고를 차당 의원이 좀 충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한 설화 중에 하나가 이 부정식품 발언이었었죠. 그리고 이 부정식품 발언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밀턴 프리드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하다가 이게 결국 이 설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그때 민주당에서 책을 하나도 안 본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던데 윤 전 총장이 그 케이스다라고 비판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휴가에 간다고 하니까 이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전 총장한테 휴가 기간 읽을 책으로 이걸 권했다고 합니다. 뭘 권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땐 밀턴 프리드만 책보다는 뭐 폴 그루먼이라든지 무조건 시장 만능,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것에서 조금 더 이번 휴가 때 다른 책을 보시면 어떨까요? 미국 책만 보지 말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이 쓴 책. 이것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같은 당인 김은혜 의원은 폴 크루그먼이나 좀 다른, 그러니까 꼭 밀턴 프리드먼 말고 다른 사람의 책도 좀 다양하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미국 책만 보지 말고 유시민 전 의원이 쓴 책 있지 않냐, 국가란 무엇인가 이 책을 좀 보고 국가의 역할에 좀 생각을 해봐라 라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고 출마한 사람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경희 의원님, 최근에 이런 논란을 둘러싸서 근데 윤 후보 측 얘기도 1등 주자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콘텐츠 면이냐 이런 것들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양분될 수 있거든요. 둘 다죠. 뭐 1등 주자니까 저런 공격이 쏟아지는 걸 거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저런 실수가 계속 연발되는 건데 저는 뭐 후쿠시마 발언 뭐 이건 평소에 윤 후보의 생각이냐 아니냐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윤 후보가 어떤 정보를 본인의 이 말이나 아니면 생각에 근거로 많이 삼느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난 일본 쪽의 해명이나 발언에 더 신뢰를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준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고요. 프리드만에 대한 얘기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본인이 일선 검사 시절에 위에서 무조건 단속해라, 규제해라, 그리고 기소해서 벌 줘라라고 얘기할 때 꼭 그게 만능이 아닙니다.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걸 보면 이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식품 뭐 운운하는 것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일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프리드만이 부정식품 옹호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시장 만능주의였기 때문에 매춘도요. 심지어 고리대금업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완전히 법 이외 지대에 가는 것보다는 고리대금업이 차악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라는 이 논리와 이론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완전히 설당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은 밀턴 프리드만의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나는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본인이 이런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맡겠다고 나섰으니까 그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끌고 가는데 나는 역시 그래도 과거에 자본주의 경제사의 한 축을 이뤘던 밀턴 프리드만을 나는 여전히 믿고 신봉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논리와 이론에 입각해서 나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저는 그런 잣대로 그래서 결국 윤 총장이 더 공부를 해라라는 것도 그런 논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미 기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냐.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맞습니다. 사실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대내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이 세 사람을 좀 같이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고위직으로 좀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정치하는 목적, 과정,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비전이랑 대안을 난 제시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남은 두 사람은 제시를 못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한 건데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좋은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도 뭘 아는 사람이 골라내는 건지 지금 이 하는 걸 보면 경제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전혀 없다. 이 경제 문제나 국가 경영이 몇 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 파트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세 명의 뭐 후보라고 통칭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비판하기 힘든 측면이 애초에 조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의 출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가 대선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 씁쓸하고 속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 고위직에 발탁됐는지 문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이들이 임명한 건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 이 부분 여권에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만 그러면 자기 충성하는 사람만 기용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의 비판의 지점이 결국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했으면
이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과정 중에서 이제 문제가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출마를 한 거거든요. 지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굉장히 많은 각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다 결국은 힘겨루기 끝에 본인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비판의 지점과 그런 견해들을 대통령이 못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런 비판의 지점들을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다 나가서 지금 야권의 후보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왜 저런 사람 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윤 갈등이 없었으면 윤석열 총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럼 탈원전에 대한 감사가 그냥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최재형 원장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취임사 때 이야기한 탕평 인사 그건 맞습니다. 맞고 이런 분들 기여한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비판의 지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수용했느냐 이 지점을 따져야지 대통령은 다 옳고 나간 사람은 다 옳지 않다? 이런 저는 판단의 분석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